주말 컬처팝 시간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AI 조류 독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부터 이렇게 12만 마리가 살처분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참 이 닭이 집단 사육을 하다 보니까 이 면역이 안 생기면서 이렇게 조류 독감이 툭 하면 번져서 이 닭들이 난립니다. 근데 닭 때문에 돈을 버리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류 독감 때도 닭을 계열화해서 키우는 할인 같은 큰 회사들은 이 실제 계열 사육을 하는 대형 본사는 별로 타격을 받지 않는 일이 다라는 내용이 그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닭을 이렇게 살처분하게 되면 보상금이 나오는데 그 보상금의 대부분을 농가가 아니라 계열사육 본사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닭으로 떼돈 번 사람이 좀 있습니다. 하림, BBQ, 페리카나, 교촌, 그리고 호식이 2마리 치킨, 이런 데가 주로 닭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떼돈을 번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호식이 2마리 치킨 회장 최호식이라는 사람이요, 여직원을 휴일날 이렇게 호텔 이식집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둘이서 식사를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다음에 손을 잡고 호텔 이렇게 방으로 데려가려고 한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 여성이 지나가던 여성 3명한테 도움을 청해서 그 여성 3명이 친구인 것처럼 해서 이 택시에 태웠는데 회장이 또 차에 같이 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고소를 했는데 또 그 뒤에 여성이 고소를 또 취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추행 혐의에 있어서는 고소 취하가 별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가끔 가다가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왜 이런 한마디로 무모한 일을 갖다가 했다가 개망신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건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은 닭 팔아서 빌딩을 세웠다라는 말을 현실화시킨 사람입니다. 강남구청 옆에 대지 면적 132평에 지하 3층, 지상 18층 규모의 M타워라는 빌딩을요, 호식이 2마리 치킨을 해서 돈을 벌어서 330억에 매입을 해가지고 호식이 타워라는 이름으로 건물 이름을 바꿨다고 하고요. 여기를 호식이 2마리 치킨 본사로 했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통닭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이 호식이 2마리 치킨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젊은 애들은 잘 알고 있고, 제가 처음에 본 것은 프로야구 경기에서 포수 뒤편에 보니까 호식이 2마리 치킨이라는 게 있어서 뭔 닭 이 프랜차이즈 이름 같은데 저렇게 촌스러운 이름인가 하고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한 마리 가격에 2마리를 줘서 지방에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CCTV에 보면 여직원이 주변에 지나가던, 호텔에 지나가던 여성 3명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택시를 잡아 타고 앉으니까 그 회장이 그 여직원을 데리러 또 택시에 가서 끄집어 내리려니까 여성 3명이 막는 사이에 택시가 이렇게 출발을 해서 아마 강남경찰서에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요, 이 여성은 비서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이라면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은 그야말로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지탄을 받고, 솔직히 말하면 사업적으로도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단죄를 사법적으로도 받아야 됩니다. 비서를, 딸보다도 어린 비서를 휴일날 나오라고 해서
신입사원인 모양이죠. 그래서 오후 6시에 청담동 호텔 일식집에서 둘이 이 방에 들어갔겠죠. 호텔 방이 따로 있는. 그래서 아마 직접 했겠죠. 그러니까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인근 호텔로 또 데리고 가려다가 주변 여성이 도와서 이렇게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여성이요 또 고소를 취하를 했다는 겁니다. 3일날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해 놓고 3일이면 토요일 날인데 또 5일날 취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소 취소장을 대리 제출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최호식 회장 첫 변호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피해자 A씨가 언론에 노출되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해당 여성에게도 한마디 좀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본인이 성추행을 당한다고 주변 사람들도 방으로 가게 되면 성폭행까지 당할 우려가 있다. 손을 꽉 잡고 회장이 카운터로 끌고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도와달라고 해서 여성들이 가서 카운터에 회장이 아마 방을 잡으려고 하는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그걸 딴 전을 파는 사이에 이 여성을 빼내서 택시를 태우게끔 했고, 회장이 막아서는 거를 이렇게 여성들이 이렇게 또 막아서 결국 택시가 출발하게 했다라는 정도로 주변 사람이 큰 도움을 줬다 이러는데, 세상에 이런 회장을 이제 또 소치하를 해버립니다. 저도 살다가 이런 일 몇 번 겪었는데요. 과거에 중동에 갔다가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을 제가 자원봉사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도와주려고 했고, 제가 또 뭐 여러 가지 수습을 해서 미국까지도 그냥 갔다 오고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정말 1년 이상의 고통을 겪으면서 도와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실은 피해자가 아니라 그 사람도 가해자였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도와준 내용이 오히려 가해자 일부에게 더 큰 돈을 벌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제 이름으로 그 관련된 사람의 어떤 채무자들에게 보정도 써주고, 더 나아가서 그 때문에 전 세계를 이라크부터 미국까지도 갔다 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진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황당했는데요. 그래서 이 세 분 도와준 여성 세 분은 얼마나 지금 황당하겠냐라는 겁니다. 자, 여성에 적은 여성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성 3명이 정말로 용감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성추행을 하려고 하는 남자,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 남자로부터 그 피해자를 막아서고 도와주고, 정말 이거 몸싸움도 벌어지고 창피하고 번잡스러운 일이고, 나중에 경찰에 가서 또 정언도 해야 되고, 뭐 지금 사실은 확인이 안 됐는데 여성 3명이 경찰서에도 갔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 여성은 적어도 자기만을 생각을 해서, 모르겠습니다. 물 및 거래로 소를 취하하면 뭘 어떻게 해주겠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액이 준다고 하면 그 거액을 받는 조건으로 소를 취하를 하면 이건 뭡니까?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그냥 덮어주자라는 이야기밖에 더 되는 겁니다. 적어도 그 여성이 사회에 도움을 청했고 사회는 그 여성에게 도움을 주려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성은 이걸 끝까지 끌고 가서 어떤 행태로든 단죄를 시키는 것이 그 여성의 저는 해야 될 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성추행 당한 것이 뭔 큰 요즘 세상의 흉이라고 뭐 신변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 이게 최호식 회장 측 변호사가 고소치하를 대리하면서 언론에 대고 할 말입니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회장 이 사람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게요. 그 새로 들어온 비서 같은데 이런 비서를 휴일날 불러내서 밥을 먹고 성추행을 시도하고 또 방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했는지 어떠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닭을 갖다가 한 마리 값에 2마리를 팔아서 떼돈을 벌라
벌다 보니까 비서한테 성적 서비스 같은 두 가지 역할을 기대한 겁니까? 두 마리 치킨으로 떼돈 벌다 보니까 이제는 비서도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타쌍피를 하다 보니까 도랑치고 가재잡고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그런 거 하고 싶으면요, 예? 이 성매매 금지법이 없는 나라에 가서 마음대로 실컷 하고 오면 되거나, 안 그러면 이 합당한 그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여성들도 한국에 비록 불법이긴 하지만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하면 됩니다. 닭 팔아서 330억짜리 빌딩을 강남 한복판에 샀을 정도면 돈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 하고 싶으면 그 많은 돈을 쓰면서 하면 되지. 왜 하필 자기 사무실에 비서한테 그런 걸 하느냐?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비서를 그렇게 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나면 여러 가지 비밀이나 모든 것이 지켜질 것 같아서, 안 그러면 한번 그러고 나면 그 뒤부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데서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 심리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로 바람을 제대로 피우는 사람은 일부러라도 회사 안에 있는 사람하고는 안 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회사하고는 관계없는 데 가서 하지요. 왜? 회사 안에서 그런 관계를 만들어버리면, 세상에 여자가 절반인데 회사 안에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리면 자기 비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자기하고 그런 관계로 얽히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짐작이 가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돈 좀 벌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졸부가, 천민졸부가 눈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내 직위와 내 돈과 내 빌딩만 있으면 누구든지 건드리면 다 넘어온다고 생각을 한 겁니까? 제가 이런 사안들을 가끔씩 보면서요, 얼마 전에도 이 본인이 오너는 아니지만 한국의 5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이 재벌의 회장을 했던 분, 그리고 일개 사원으로부터 해서 회장까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 강남에 있는 한 가게에 가서 거기에 여종업원을 성추행했다 해서 시끄러운 적이 있었고요. 또 그런 사건은 잘 넘어갑니다.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니까 잘 넘어갔습니다. 상당히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나이가 8순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놀랍고요. 또 비슷한 연배에 전직 국회의장이 골프를 치러 갔다가 캐디한테 그렇게 해서 또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고, TV에 또 요즘 이 먹방으로 떠오르는데 거기에 또 스타급 아버지 한 명이 또 그런 일을 했다가 또 한번 시끄러운 적도 있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취할 만큼 성취했던 사람이, 그것도 나이가 60대, 70대,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왜 손녀뻘쯤 되는 여성을 상대로 저런 일을 할까 하는 부분에서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 요즘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요, 이제 20대의 여성들은 딸처럼 보여서요, 애들 같아 보여요. 아, 나이가 들면 이 상대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저렇게 일방적인 지위를 이용한 성적 폭력을 자행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이 1년에도 수십 차례씩 반복이 되는데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하면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수만여 차례가 벌어질 겁니다. 그 중에 불과 몇 프로만 드러날 거고, 그 중에 처벌은 또 몇 프로만 될 겁니다. 그때 국회의장을 지낸 분 관계에서도 나중에 또 합의가 되었다 어쨌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자, 이런 일에 왜 합의를 해줍니까? 저는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의 심리 상태만큼 이해가지 않는 것은
이런 일의 피해자라고 자처해서 경찰에 고소까지 하고 사회적으로 이걸 이슈화 시킨 사람들이 나중에 또 합의를 해주는 걸 보면요. 그러면 합의를 통해서 물론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했다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지만은 일단 합의가 되고 나면 처벌의 수위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일단 가장 먼저 가해자가 하는 일은 피해자 측과 돈으로 합의하는 거죠. 그게 돈 말고 합의할 만한 사안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피해자의 입장을 제가 한번 보자면요. 결국은 뭡니까? 크게 당한 것도 아니고 몸에 성추행 좀 당했는데 지하철에서도 그런 일 당할 수 있고 버스 안에서도 당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시끄럽게 한번 했다가 크게 저쪽은 상대적으로 지위가 있고 돈도 있고 다 갖춘 사람이니까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데미지가 나보다 훨씬 클 거니까 그러면 싸들고 오게 돼 있다. 그러면 한 방에 거액받고 그냥 모욕 한번 하고 끝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그 정말로 이해가지 않습니다. 정말 1심 재판까지는 한번 가야서 단죄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합의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면 무조건 피해자에 대해서 동정을 하고요. 또 사람들이 전부 이 페미니즘 관점에서 서든 약자의 관점에서 서든 가해자를 비판하는데 저는 여기에 가해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철저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일에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보이는 행태를 보면 정말로 한심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요. 한 여배우가 이 성매매를 했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죠. 그런데 거기에 대상이 됐던 남자와 결혼을 전제로 실제로 이렇게 관계는 가졌는데 아마 돈도 좀 오고 갔겠죠. 그랬는데 그것이 성매매가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한 사이였다. 이러면서 성매매가 아니라고 재판을 걸어서 끝내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 여배우 이름은 세상에 다 알려졌고요. 가정사도 불행해졌고 과거에도 또 무리가 좀 있었던 사람이라서 사회적으로 평판을 좋게 볼 수 없었습니다. 또 그 직후에 결혼을 해서 애도 낳았습니다. 물론 남편하고도 지금 안 좋은 관계지만 그런 사람이 이 부끄러운 어쨌든 그 남자와 어떤 관계가 있었던 부분은 사실인 건데 그게 성매매가 아니라고 재판까지 끌고 가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그 여배우가 아주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내가 사회적으로 이름이 다 알려지고 이런 거는 갖고 가면 갖고 갈수록 더 시끄러워지는 거죠. 처음에 그 여배우가 조용히 이 일을 마무리 지었더라면 뭐 A씨 해가지고 하면서 찌라시에나 또 뭐 찾아보면 거래는 누구다라고 이름은 나왔겠지만은 그렇게 대중적으로 성매매 논란이 확산되지는 않았을 건데 그걸 끌고 가면서요. 온 장안에 이름이 다 알려졌습니다. 재판 몇 번 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거기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그래도 마지막 자기 자존심은 지켜야 된다. 거기서 저는 진실이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평가되어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이런 식으로 치하를 해버리고 그 고소 치하장을 최호씨 계장의 변호사가 경찰에 갖다 냈다고 하면 이것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회의 남성 어떤 시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남성 우월적 관점이나 기존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빈정거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몸을 몇 번 이렇게 성추행 당하고는 크게 받아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 최호식이라는 사람은 술 먹고 좀 실수했다가 아주 크게 뜯겼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번져갈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요. 성공했다고 해서 매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큰 코를 다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잘못한 만큼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약자의 고통이나 약자의 어려움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채 뭐 세상 만사를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골프장에서 캐디를 주무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손자 같은 여직원을 호텔 일식집 방에 불러다가 주무르기도 하고 방으로 끌고 올라가기도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걸 건절하기 위해서는요, 한마디로 고소 취하 여부는 이제는 의미가 없다라고 법을 바꾸었어요. 한마디로 고소 취하를 하더라도 법에서 일체 선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일단 알려지기만 하면 무조건 수사해서 둘이 합의됐는가 합의되지 않았는가를 떠나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술 먹다가 싸워서 서로 한 사람이 다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치료비를 물리주거나 하는 부분이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성추행이나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것을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의 의지가 약화되어 버리는, 또 실제 처벌이 거의 없어지는 이런 행태는 없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저는 해당 여성을 규탄하고 싶어요. 경찰은 해당 여성의 소치하와 관계없이 이 최호식 회장이라는 사람은 아주 악의적이니까요, 엄중하게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대형 본사는 별로 타격을 받지 않는 일이 다라는 내용이 그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닭을 이렇게 살처분하게 되면 보상금이 나오는데 그 보상금의 대부분을 농가가 아니라 계열사육 본사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닭으로 떼돈 번 사람이 좀 있습니다. 하림, BBQ, 페리카나, 교촌, 그리고 호식이 2마리 치킨, 이런 데가 주로 닭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떼돈을 번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호식이 2마리 치킨 회장 최호식이라는 사람이요, 여직원을 휴일날 이렇게 호텔 이식집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둘이서 식사를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다음에 손을 잡고 호텔 이렇게 방으로 데려가려고 한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 여성이 지나가던 여성 3명한테 도움을 청해서 그 여성 3명이 친구인 것처럼 해서 이 택시에 태웠는데 회장이 또 차에 가면 이 호식이 2마리 치킨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젊은 애들은 잘 알고 있고, 제가 처음에 본 것은 프로야구 경기에서 포수 뒤편에 보니까 호식이 2마리 치킨이라는 게 있어서 뭔 닭 이 프랜차이즈 이름 같은데 저렇게 촌스러운 이름인가 하고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한 마리 가격에 2마리를 줘서 지방에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CCTV에 보면 여직원이 주변에 지나가던, 호텔에 지나가던 여성 3명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택시를 잡아 타고 앉으니까 그 회장이 그 여직원을 데리러 또 택시에 가서 끄집어 내리려니까 여성 3명이 막는 사이에 택시가 이렇게 출발을 해서 아마 강남경찰서에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요, 이 여성은 비서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이라면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은 그야말로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지탄을 받고, 솔직히 말하면 사업적으로도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 또 거기에 자칫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고소를 했는데 또 그 뒤에
여성이 고소를 또 취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추행 혐의에 있어서는 고소 취하가 별 의미가 없는 사항입니다. 자, 근데 가끔 가다가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왜 이런 한마디로 무모한 일을 갖다가 했다가 개망신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건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은 닭 팔아서 빌딩을 세웠다라는 말을 현실화시킨 사람입니다. 강남구청 옆에 대지 면적 132평에 지하 3층, 지상 18층 규모의 M타워라는 빌딩을요, 호식이 2마리 치킨을 해서 돈을 벌어서 330억에 매입을 해가지고 호식이 타워라는 이름으로 건물 이름을 바꿨다고 하고요. 여기를 호식이 2마리 치킨 본사로 했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통닭 프랜차이즈 가맹점 주말 컬처팝 시간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AI 조류 독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부터 이렇게 12만 마리가 살처분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참 이 닭이 집단 사육을 하다 보니까 이 면역이 안 생기면서 이렇게 조류 독감이 툭 하면 번져서 이 닭들이 난립니다. 근데 닭 때문에 돈을 버리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류 독감 때도 닭을 계열화해서 키우는 할인 같은 큰 회사들은 이 실제 계열 사육을 하는 대한 단죄를 사법적으로도 받아야 됩니다. 비서를 딸보다도 어린 비서를 휴일날 나오라고 해서 신입사원이 모양이죠. 그래서 오후 6시에 청담동 호텔 일식집에서 둘이 이 방에 들어갔겠죠. 호텔 방이 따로 있는. 그래서 아마 직접 했겠죠. 그러니까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인근 호텔로 또 데리고 가려다가 주변 여성이 도와서 이렇게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여성이요 또 고소를 취하를 했다는 겁니다. 3일날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해 놓고 3일이면 토요일 날인데 또 5일날 취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고소 취소장을 대리 제출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최호식 회장 첫 변호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피해자 A씨가 언론에 노출되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해당 여성에게도 한마디 좀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본인이 성추행을 당한다고 주변 사람들 또 성방으로 가게 되면